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을 맡고 있는 회장 이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밸류업 계획을 발표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계획을 발표하려면 이사회에서 보통 논의를 하고 최종 승인 내지 보고를 마쳐야 되는데 연말 전에 밸류업을 발표하려면 지금 11월 이사회 때 대부분 다 마지막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내부적인 이슈니까 잘 모르겠고 외국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관계사한테 밸류업 계획 발표가 그러니까 삼성 관계사들한테 이제 밸류업을 발표할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특히 삼성전자는 그런 질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를 이제 그 투자가들한테 외국 투자가들한테 들었는데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밸류업이라는 게 우리가 국내에서 CEO들 심지어 거래소도 잘못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주환원이 밸류업의 목표는 아닙니다. 주주환원은 이제 밸류업을 가는 과정, 도구이죠. 그래서 밸류업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시장이 기대하는 기대 수익, 그러니까 주주와 그 기대 수익률을 이해하고 한국 시장은 그냥 10%쯤 돼요. 그러니까 배당 포함해서 내가 주식 투자했으면 연 한 10% 정도 수익을 기대하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에 투자할 건지 주주환원을 할 건지 주주환원을 하면 배당을 할 건지 자사주 매입소가 갈 건지 그걸 깊이 고민하고 이사회랑 토론을 하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성장의 모멘텀이 떨어졌으면 자본 배치를 아직도 현금이 한 100조 원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사회와 함께 그다음에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그것은 구조적인 되게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지만 그 안에 이제 조직의 문제, 리더십의 부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엔지니어를 좀 헛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 문화적인 요소가 이제 결합된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고 그 우리나라 뭐 최대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되게. 그래서 상장이 됐다는 것은 리 패밀리 지배주주의 지분도 있지만 뭐 80% 이상이 이제 분산이 돼서 일반 주주, 물론 외국 투자가들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 투자가도 있는데 많은 주주가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실제 10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시총이 TSMC의 2배였는데 지금은 TSMC 시총이 삼성전자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8배의 이 격차가 10년 사이에 벌어졌고 지금은 오히려 뭐 이건희 회장이 진짜 무덤에서 깨어날 정도로 심각한 국면인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는 어차피 컨트롤을 하니까 내 일반 주주 입장을 헤아리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SK 회장이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건 개인적인 문제여서 그거는 회사 일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SK 지주회사의 그 의사결정이 잘못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려면 이제 비상장 기업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경영을 하면 되는데 실제 뭐 엄청나게 많은 일반 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고 특히 SK는 좀 안타까운 게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분들이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주주들이 문제를 삼는지, 저희 포럼이 왜 이슈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밸류업도 너무 형편없는, 저희가 D 학점 줬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D 잘 안 주거든요. C 정도까지 주는데 D는 안 주는데, SK가 D 학점을 받아서 되게 심각한 건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것은. 그래서 나의 일과 회사 일과는 돈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의사결정은 서로 그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그리고
실제 SK가 우리나라 상장 기업, 대표적인 상장 기업주고 자사주 비중이 제일 커요. 전체 상장 주식의 25%를 자사주를 들고 있는데 그 자사주를 산 거는 일반 주주의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일반 주주의 돈으로 사서 지배주주의 컨트롤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거의 뭐 남의 돈을 훔치는 것 같은 그런 행위인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즉시 25%를 소각을 해야 되고 소각을 하면 아마 주가가 50% 100% 오를 거예요. 그래서 밸류업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되게. 그래서 오히려 지배주주 최태원 회장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이사 5분인데 뭐를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되게.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이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25%를 들고 있으면 다른 펀드가 그러니까 MBK가 고려아연을 관여한 공개 매수를 한 것은 자본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평가된 주식, 경영자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그 경영권자한테 이제 뭐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실제 SK 같은 경우는 그렇게 25%를 들고 있으면 다른 펀드들이 경영권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 25%를 최 회장의 우호 지분 세력들한테 이제 넘기면서 근데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영권 방어라는 건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같이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면 아무도 나한테 와서 시비를 안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이건 구글이건 엔비디아건 마이크로소프트건 행동주의자가 기웃거리지 않잖아요. 그것은 경영을 잘하고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유지해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통의 방법으로 전공법으로 밸류업을 해서 경영권을 스스로 방어하는 원래 경영권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나 지배주주는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거든요. 권리는 주주들이 있는 거지 되게. 그러니까 LG전자도 저희가 D학점을 줬습니다. 네네. 아마 대기업지구 발표한 것 중에 가장 내용이 부실했어요. 그래서 뭐 D보다도 더 안 좋은 학점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전혀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그 고민한 흔적도 되게 없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 100명 이상이 되는 금융 전문가 변호사들이 그 밸류업 그 계획 공시를 보면 금방 알거든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KB 국민 같은 데는 너무 그 진정성이 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했는데 LG전자는 너무 진정성이 없었고 그 결국은 회사가 성장을 못하면 LG전자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좋은 이미지 뒤에는 주주를 되게 약간 무시하는 그런 기업 관행이 있고 LG그룹사는 여태까지 어느 관계사도 주식을 소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과연 주주를 위해서 경영을 하는 회사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실제 LG화학이 LG엔손을 분할해서 상장시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전 세계에 널리 수출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주주를 무시하는 그런 관행, 특히 구 패밀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않는 그런 좀 엉터리식의 그리고 실제 그 주주 환원을 한다는 것도 회사의 그 밸류업 계획을 보면 연결 기준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것에 뭐 순이익의 50%를 준유주 한다는 것은 단독 기준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자체가 또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투명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편한 식으로 자기네 입맛에 맞게 여기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는 저렇게 해석하고 근데 그런 것도 경영진이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이사회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제 역할을 거기도 못한 거죠. 그래서 사회이사들도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이 컨닝을 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통으로 경영을 잘하고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면 아무도 나한테 시비를 걸고 관여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미국의 이제 대표 기업들 빅테크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전공법을 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차등 의결권은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미국에서 아주 저커버그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차등 의결권이 없는 데들도 되게 많아요. 테슬라도 없고 아마존도 없고
뭐 애플도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어요. 그래서 있는 기업도 있지만 메타나 알파벳 같이 차등의견권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더 많고, 있는 경우에도 그 천재적인 경영자 그 한 세대에만 차등의견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의 정관에 그 창업한 본인이 사망을 하거나 주권을 매각을 하거나 이제 다른 쪽에 넘기면 차등의견권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차등의견권을 주장하는 게 창업한 사람도 아니고 2세, 3세들이 그냥 컨트롤을 위해서, 지배권을 위해서 달래는 거니까 그거는 미국의 차등의견권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사회가 좀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 포럼이 A 학점을 준, A 플러스를 준 KB금융 같은 데는 이사회가 공식적으로만 5번 모였고,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는 자본 비용 이런 것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서 계속 교육을 받고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회가 드라이브를 하는, 이사회 중심의 밸류업이 돼야 되고, 그래서 경영진도 이사회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본 비용을 잘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자본을 투자해야 할 건지, 미래에 할 건지, R&D에 할 건지, M&A에 할 건지, 아니면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단기적인 주주 환원이죠. 이런 거에 할 건지, 그것을 고민하고 원칙의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포럼의 평가를 잘 받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계속 그 좋은 모습을 보이는 메리츠, KB, 신한은 그 원칙이 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메리츠는 벌써 몇 년째 됐고요. 그래서 실제 메리츠 같은 데가 은행이 없는데도 금융지주사인데 시가총액이 하나금융지주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의 문제가, 많은 대기업들이 재무상태표가 되게 방만하게 경영이 돼요. 그래서 뭐 필요 없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다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가 삼성동 부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직접 관계없는 다른 회사, 뭐 고려아연과 서로 상호 한화가 투자돼 있고, 뭐 그런 것도 다 불필요한 거거든요. 서로 이제 방어를 해줄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없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재무상태표를 타이트하게 그 경영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아까 이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문제도 제기를 했지만, 권한과 책임이 같이 이게 일치가 되는, 영어로 accountability라는데, 권한을 행사하면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미국 같은데 좋은 기업들의 CEO들은 명확해서 내가 권한을 행사해서 경영을 했는데 성과가 안 좋으면 본인이 물러나거나 해고를 당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책임을 안 지는 경영을 하는 경우, 이재용 회장도 그룹의 회장의 타이틀은 있지만 사내이사가 아니어서 의사결정을 직접 본인이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야 되고, 또 지금은 의사결정을, 중요한 의사결정을 계속 미루면서 이제 삼성이 계속 약간 가라앉는 항공모함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서 이제 큰 문제죠. 이런 한 4가지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